상속세가 75년 만에 개편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온 방식이 크게 변화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함께 체크해서 자산 계획을 세우시죠.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수요일 오전에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어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속도로 개편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논의하던 내용에 대해 공식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내용 때문인지 급하게 발표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상 실행은 2028년도에 될 예정입니다. 지난 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상속세인 유산세 과세형에서 유산취득세 과세형으로 바꾸기 위해 TF팀을 마련을 했으니 논의가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과연 될까요?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들의 재산 수준도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상속세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또 과다한 상속세 부담으로 선거 시기마다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세금 때문에 머물기 힘들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꽤나 많이 들어볼 수 있죠. 이렇듯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꽤나 심하다 보니 이번에 변화하는 상속세는 기대가 큰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공개했는지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유산세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납부하는 증여세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피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가 얼마를 받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만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과세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과세 행정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줄곧 유지되곤 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증여세와 비슷한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이 한 100억 원이더라도 내가 받은 재산이 10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실제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구조로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죠. 이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특성을 반영을 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보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곤 했었죠. 내 형제만 부모님에게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속세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가 받은 사전증여 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내 동생이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더 증여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영향이 없는 거겠죠. 또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인 손자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상속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로만 종결을 하고 상속세에는 합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 형태가 자녀보다는 손자나 며느리 사위에게 많이 가는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도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인적공제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 방향에서는 직계 존비속에게 5억 원씩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자인 형제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 원씩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적용하던 미성년자와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기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을 한데요.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을 한도로 두고 있어서 재산가액이 꽤 크지 않은 이상 30억 원까지 공제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30억 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해주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10억 원까지는 상관없이 또 전액을 공제하게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만약 인적공제나 배우자 공제 등을 다 합쳐도 10억 원이 안 된다? 그래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보장해주게 됩니다.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기존 체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받은 비율대로 안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신고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 신고에서는 보통 대표 상속인 1인이 신고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청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곤 했었죠. 유산취득세는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까 각자가 신고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 공동신고도 허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항목인데요. 상속재산을 실제와 다르게 위장으로 분할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년이라는 제척기간 동안 과세관청에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또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두고 나중에 받아가는 형태를 방지하려고 하는 준비도 있습니다. 우회상속이라고 하죠. 이런 우회상속을 통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소한 부분에 대해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재계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행 시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 3월에 입법 예고 이후 5월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3년 뒤인 2028년도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대구 공사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는 세제 정책에서 유리한 부분을 선점을 하려면 검토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한 세금 계획 세우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좋은 내용이 더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